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고문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고요. 또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 충분히 되신 분들 같이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먼저 손실보전금 이미 받으셨다, 그래서 고맙다,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다 하셔서 참 저도 이제 감사하고 참 뿌듯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항상 지원금이라는 게 매번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받는 분이 있는 반면 또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못 받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인사 남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확인 지급 안내해 드리고 이의 신청까지 가서 또 받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안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금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전 댓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인 지급 가서 받으신 분들, 끝까지 가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의 신청까지 가서 받으신 분들,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확인 신청 들어가시고 이의 신청까지 꼭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보전금은요 되게 급했죠. 사실 보통은 공고가 나오고 시행이 들어갔었는데 보전금은요 거의 공고문 나오고 시행과 동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죠? 왜냐면 공고문이 시행과 동시에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보통은 공고가 먼저 나오거든요. 너무 급했죠. 요번에는 되게 급했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업 목적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가볼까요? 자, 공통 지원 요건은요,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요거 바뀌었죠? 50억 원 이하 중기업 해당. 요게 이제는 국회에서 바뀐 거죠. 국회에서 원래 30억 원 이하였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억 원 이하로 중기업에 해당되는 부분 들어왔고요. 자, 요게 이젠 중요했죠. 여정님, 저는 왜 안 되나요? 정말 많은 질문이. 저 언제 폐업했는데요, 이거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세 공문 나오면, 이게 상세 공문이잖아요. 중기부에서 나온 거, 그렇죠? 여기 중소벤처부 나오잖아요. 항상 요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개업일은요 21년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오늘 공문 보시면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인 지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21년도 12월 15일 이전에 창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폐업일. 21년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무슨 얘기예요? 31일 기준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 언제?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교수님, 저 2월 달에 폐업했는데요. 여정님, 저 2월 달에 폐업했는데요. 22년 2월에 폐업했는데요.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폐업일이 나와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일. 그죠? 이전에만 살아있으면 돼요. 딱 여기까지만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해드리냐면, 저요 2월 달에 폐업했는데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인 지급 때 명확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지원 대상에서 유리한 매출의 기준 적용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규모 볼까요? 자,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부침 3 쫓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건 같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정말. 자, 요게 부침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우리가 뭐였죠?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5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 가지고는 떨어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진짜. 예,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50억을 초과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50억 기준을, 매출액을 요 기준으로 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 가지고 떨어졌다라고 보지는,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그렇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51억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래서 요 대상 기준 판단 기준은 뭐 18년 이전, 19년 창업하신 분들 요런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했다는 거. 이거는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니라 매출 규모 판단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50억 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일단 이번에는 그 기준, 그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이겁니다. 매출 감소. 이건 진짜 별표 5개예요. 이게 제가 그 오늘 글에도 써놨지만은 논란이 많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한번 볼게요. 자, 19년도와 대비해서, 그죠? 이번에 19년도와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예요. 이거 옛날에 논란이 많이 돼서 사실 이제는 중기부나 예전에 요 기준이 논란이 많이 돼갖고 사실 이거 없앴던 기준인데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계절 요인 반영해서 반기했다는 얘긴데, 신고 매출액 비교 원칙으로 적용한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도 창업자나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 그래서 이제 요게 과거에 논란이 엄청 돼서, 그 당시에는 이 과세 인프라 자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기부가 업데이트한 게 이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는 요거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자 여기서 자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하겠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 아니 21년도 창업자,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부가세 신고를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연간은 나와도 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과세 인프라 자료, 면세사업자 마찬가지죠. 면세잖아요, 면세. 부가세가 없잖아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부침사 갈 건데 요거까지만 읽고 부침사 가볼게요. 자, 이 과세 인프라 자료는 뭐냐면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뭐야? 전자죠. 종이세금 계산서 얘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 쓰신 분들이 이제 사실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문에 의하면, 그죠? 공문에 의하면 종이세금 계산서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를 썼다 그래서 뭐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뭐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대상자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 되신 분들은 종이세금 계산서 비율이 더 커서 그게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세 인프라 자료는 요거를 합산액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사실 가장 큰 논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매출 감소율이니까 요건 매출 감소율이고, 요게 매출 감소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부침 4 한번 쫓아가 볼게요. 부침 4. 자, 요게 좀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그 손실보전금에서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확인 지급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는요, 대부분 아마 요게 걸려서 그랬을 겁니다. 요게 걸려서. 근데 이게 논란이 많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비교 기간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내가 안 된 거냐. 일단 알아야 확인 신청도 하고 알아야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자, 개업일로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자, 개업일이요. 본인을 선택해 보세요.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19년도 11월 이전이신 분들, 19년도 11월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 자 그러면은 매출액을 이제는 비교를 하는데 보세요. 기준 기간이 19년도예요. 이때와 비교 기간 2020년도와 21년도, 이때 연간이죠. 이건 연간. 연간. 19년도 매출이 21년보다, 그러니까 20년도와 21년도가 19년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줄었어야 됩니다. 연간 따졌을 때. 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이렇게 돼 있죠. 자, 부가세예요. 자, 항상 기준은 이제 부가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이전이니까 19년도 상반기가 있겠죠? 자, 상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21년도 상반기. 그죠? 반기별이죠, 요거 지금. 그럼 하반기도 있을 거예요. 하반기. 2020년도와 21년도 하반기.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 그럼 간이랑 면세는 어떻게 됐어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이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신고하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 다 죄다 못 받고. 그래서 나온 게 과세 인프라였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도 월별 보세요. 월별 과세 인프라 활용 및 비교다.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는 여러분이 절대 확인이 안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따져도 과세 인프라 자료는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전 그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그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히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개 정보를 공개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했다는데, 이 과세 인프라 자료는 도저히 개인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다 종합이잖아요. 다 종합. 그러면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그 해당이 안 되신 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와서 그래서 안 됐다라는 거를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 안 된다, 대상자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2020년 21년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21년과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21년도가 더 줄었어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 매출의 연 매출이고요. 자, 2020년 상반기와 상반기, 21년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1년도 하반기를 비교하는 거겠죠. 똑같이 반기별이고 간이 면세는 과세 인프라자로 활용하고. 참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요 좀 권유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크로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예전 지원금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크로스가 됐었거든요. 이제 너무 대상자가 안 나오니까 대상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크로스로 해갖고 이래도 매출 하락분에 나오면 인정,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줬으면,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 있고 21년도 상반기가 있잖아요. 그럼 요 같은 경우는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 다음 반기에 떨어진 걸까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요 크로스가 안 돼요. 무조건 상반기야 상반기고 하반기면 하반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2020년 하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가 그 다음 반기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반기에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처음부터 손실보전금은 매출 하락으로 간다라고 이거는 알려줬어야 됩니다, 사실. 손실보전금은 매출 하락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좀 소상공인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어야 돼. 이런 게 정보가 하나도 없고 딱 까봤는데
와, 매출 하락을 이렇게 나눠버렸으면 안 되신 분 많죠.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들 많죠.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 자기 개업일이 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이신 분들, 자, 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요, 또 어떻게 나눠주냐면, 뭐 그 전 기록이 없으니까 2020년과 21년도 연 매출 비교, 그 다음에 2020년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 2020년도 하반기, 20년도 하반기예요. 보이시죠? 그죠? 반기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 그 다음에 간이 면세는 과세 인프라 자료. 그러니까 이게 최근 창업할수록 어떻게 돼요? 구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럼 2020년도 12월에서 21년도 5월에 창업하신 분들, 21년도 상반기랑 22년도 하반기 비교해요, 또. 예. 21년도 6월부터 21년도 10월이신 분들, 요 4개월 사이는 7월부터 11월과 12월, 요것도 비교합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로. 그죠? 그러면 또 21년도 11월, 21년도 12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커트라인 딱 12월 말이 31일에 커트라인이었잖아요. 그때 그 두 달 사이에 창업하신 분들은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 뭐 연도별, 반기별 이런 거는 연환산에서 비교한다. 신고 매출 환산 시 이걸부터 계열수 중 이건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기간 되시는 분들 아시겠죠? 뭐 여기서 매출 감소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상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꾸 요렇게 이게 그 매출액 하락으로 잡아보면 이게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왜냐면 내가 매출액을 줄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이거는 손해인 거예요. 또 그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이 감소된 분도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이제 밤잠 안 자면서 사실 또 하신 분들은 난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안 줄게끔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안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에 금액이 적지도 않은 600만 원을 내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 똑같은 그 과거에 잘못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이런 비교 구간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했던 거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받고 과거에 지원금 받으신 분들 받고 거기서 추가 사각지대에 있신 분들이 이제 추가 들어가는 이런 거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틀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요렇게 기준이 돼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는 또 그 앞쪽으로 와서요,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 좀 보겠습니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서, 요거는 매출 감소율이죠. 매출 감소율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금액 때문에. 위에 거는 이제 받냐 안 받냐의 문제였고요. 매출 감소는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고, 요 매출 감소율은 얼마를 받냐. 받긴 받는데 기본 600에서 더 받느냐 덜 받 그냥 600이냐 요 얘기거든요.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기준 기간 19년도, 비교 기간 2000년도 매출 감소율 70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70%가 더 큰 거니까 요걸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이 있죠. 연매출 2억 원 미만이신 분들 기본이 600이죠. 거기에서 상향 지원 업종 이런 분들은 이제는 100만 원씩 더 받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겠고요.
이거 예전에 한번 다 설명드렸던 거죠. 2억 원에서 4억 원이신 분들,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분들은 일반에서 얼마씩 더 받는 거, 감소율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 가볼게요. 여기 일반, 여기 일반 쪽, 여기 일반, 요게 일반이죠. 여기 일반인데, 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1, 2차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관계자들 입에서 나왔던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이 얘기가 여기에서 보세요.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뭐래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무슨 얘기예요?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은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하지 않아도요, 손실보전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지원금 1, 2차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나왔었잖아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부분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은 뭐야? 피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신 분들은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정님, 저는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고 시설 인원 제한인데요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출 감소 때문에 못 받은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감소 때문에 못 받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공문에 적혀 있거든요, 지금. 그럼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폐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업 상태라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지만 확인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왜 못 받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인 지급이 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수많은 경험상 말씀드렸을 때 확인 지급은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걔네가 절대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 700, 800 이렇게 요 내용이죠. 자, 상향 지원. 자, 상향 지원 업체 있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방역 조치 이행한 중기업, 뭐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이거는 뭐 이쪽 상향 업종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업종 매출 감소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나는 덜 받았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고요. 그 업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부침 5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상한지원 업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업종들이 있어요. 이 업종들. 한국표준산업분류고요. 세세분류 나오니까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난 여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그러면 상향 업종에 가서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관 쪽에.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 걸 뜯어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업종 코드랑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 그 업종 코드에 맞는 표준산업분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코로나는 나왔던 지원금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내가 무슨 업종이구나라는 거를 다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런 업종인지 몰랐다고. 이번을 통해서. 왜냐면 업종별로 뭐 금액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쭉 보여드릴 테니까 내 업종이 어딘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향 지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업종 매출이 40% 이상 이거나, 그렇죠? 이거나예요. 그래서 요걸 확인했죠? 매출 감소율 이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여기는 어딜까요? 방역 조치를 이행한. 방역 조치가 여기죠?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자, 여기에서 중기업 50억 원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향 업종, 상향 지원 요쪽인 겁니다. 요쪽. 상향 지원 쪽.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난 들러왔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고 시설 인원 제한인지는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분들의 질문에 뭐 PC방인데 뭐 덜 나왔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 공문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업. 자, 다수사업체 이렇게 나오죠.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경우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2배 이내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요거 예전에 공문 한번 살짝 공무원 실수로 한번 노출이 됐었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100% 50% 비율에 따라 낮을 거다. 그건 이제 공무원이 실수해서 이게 먼저 노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수사업체.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왔냐면 이번에 다수사업체가 신속지급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래는 나와줬었어요. 예전 공문 같은 경우에는 다수사업체 신속지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요. 여러분이 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저 다수사업체인데요 받았어요, 저 다수사업체인데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좀 댓글로 주십시오. 명확하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요. 요즘 되게 급했구나 이거. 그쵸? 뭐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접수도 아니로 지급이어버리니 얼마나 급합니까? 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다수사업체도 신속지급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받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 공동대표는 나와 있어요. 공동대표는 확인지급으로 넣으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수사업체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지급에 하라는 건지 아니면 신속지급에 들어간 건지. 자,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원 제외업종 별표 3개. 나는 왜 안 됐을까?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아마 본인들이 또 잘 아시겠죠. 자, 단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약국인가요? 아무튼 물어보셨어요. 전문 직종인데 이번에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지원이 제외가 됐고요. 자, 요거 22년도 2차 추경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추경 중 특고, 그죠?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 전세버스 이런 거를 지원받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2차 추경 중 특고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께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중복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죠. 예전부터 이건 중복이 안 됐어요, 서로. 그래서 제가 저라면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겠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래부터가 이건 중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받을지 이걸 받을지. 당연히 이걸 받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중 이번에 들어오는 특고예요. 작년 게 아니라 이번 거. 근데 이건 아직 지급을 안 했죠. 그래서 당연히 소상공인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 대상자라면. 자,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이런 법인격 없는 조합 같은 경우, 이런 부분입니다.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이번에 제외됐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사항이 있는
데드.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못 받았지? 알고 보니까 내가 조치 위반인 경우. 이런 분들은 제외가 가능하다. 제외 가능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요거 확인해 주시겠고요. 지원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 지급, 그죠? 손실 보전금, 여러분 제발 손실 보전금입니다. 손실 보상금 이런데 사이트 가갖고 접수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까지 달아드렸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URL 타고 들어오라고. 손실 보상금 사이트 가셔갖고 신청했는데 저 집합금지 아닌데 자꾸 집합금지 아니라고 해서 안 줘요. 집합금지와 영어 시험만 주나 봐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있었어요 아까. 그러다가 갔을 때 뭐야, 이분은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가셔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 사이트 가갖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용어 정리하자 그랬잖아요. 초반에 손실보전금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보상금이랑 헷갈립니까? 이름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전금 사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아시겠죠?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아니면 제가 이전 영상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는 그 카페 소자공 카페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홀짝제로 들어가죠. 확인 지급 6월 13일입니다. 한 2주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2주 있다가. 자, 개별 증빙자료 확인. 지원 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체. 지원 금액 변경,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참. 부가세 기준으로 갔죠. 부가세 신고를 또 댓글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전히 저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부가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그 1월달 됐을 때 지원금 같은 거 나올 때 꼭 세금 신고는 꼬박꼬박 해달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죠. 부가세 그때 부가세 신고 꼭 하셔라. 물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얘기는 없지만 소득세도 당연히 사업자라면 신고하시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하시면은 안 되죠.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꼭 여러분 부가세 신고 기간이면 꼭 해주세요. 뭐 사업자로서 당연한 거죠. 납부는 유예가 되지만 신고는 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확인 지급은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개별 증빙자료 확인. 그죠? 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나. 부합이 뭐예요?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맞으나 지원 기준에 맞으나 신속 지급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 지원 금액 변경, 매출액의 규모가 변경됐다든지 감소율이 변경됐다든지 업종이 변경됐다는 케이스. 그래서 아마 요쪽에서 아마 노려보셔야 돼요. 지원 기준에 나는 맞는데 신속 지급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증빙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6월 13일입니다. 아마 이전에 공문 하나 다시 뜰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은 8월 중 한참 뒤죠. 자, 순서가요. 자, 신속 지급 들어갔죠? 안 되면 확인 지급이고 확인 지급에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의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인 신청 후 지원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속 지급 오늘부터였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마 신속 지급이다 보니까 아마 홀짝제로 하니까 홀짝제로 하잖아요. 아마 홀짝제 다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드렸죠. 이런 거는 빨리 신청하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긴장 단단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 문자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꾸 제가 매번 강조드려요. 지원금 할 때마다. 문자는요 나중에 옵니다. 먼저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면 사이트 가서 대상자 확인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문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다가 에러가 있어서 문자 안 가면 어떡해. 시간 지나갈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확인해 보셔야지 스스로. 그래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홀짝제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 홀짝제라는 거는 여기가 없네. 30과 31일 이렇게 홀짝제죠. 요 두 날만 홀짝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는. 공문인데. 그 다음 신청 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없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보면은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확인 지급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이 있고, 요거는 신속 지급이죠. 예, 신속 지급은 당연히 온라인이죠. 이건 온라인 맞습니다. 신속 지급은 온라인 맞아요. 예, 이건 온라인 맞고요. 오프라인 있네요 여기 확인 지급 때.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 써져 있네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현장 방문 통해 접수가 병행 가능하다. 언제부터 확인 지급. 우리 그 얘기였나 보다. 그 질문 주신 분이 신속 지급 때도 이제는 오프라인도 넣어줘서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셨나봐요. 왜냐하면 확인 지급은 서류 내는 거잖아요. 이게 6월 13일부터 들어가니까. 그렇네요 진짜. 이것도 오프라인이 있었으면 좀 시니어분들 좀 도움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 되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래서 그 영상 꼭 확인하셔서 시니어분들 신속 지급 해주시고요. 온라인만 가능하니까. 자, 확인 지급 갑니다. 자, 요거 잠깐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자, 개별 증빙자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네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 여기 7월 29일까지. 신속 지급도 7월 29일 마감, 확인 지급도 7월 29일 마감. 그 뜻은 뭐야? 7월 달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7월 29일까지 모든 걸 끝내겠다. 그리고 이의 신청 받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딱 2달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 서류는 여기에서 보전금의 제출 시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더라. 자, 현장 방문 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의 신청이죠. 자, 확인 지급했는데 안 됐어. 이런 분들 8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서류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현장 신청 접수 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 확인된 자료만 인정이 된다는 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일이고요. 자, 제출된 서류는 이제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신청력이 사실과 다르다. 환수 조치한다. 중복수급 안 된다. 오지급 안 된다. 그런 거에서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3-0100으로 전화를 꼭 주시고요. 이쪽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록 요건 별첨은 제가 아까 다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지원금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급했습니다. 보통 Q&A도 있고요. Q&A도 있고 좀 여러가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Q&A도 없고 그냥 공문 몇 장 딱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신속 지급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신속 지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사실 신속 지급에서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신속 지급에서 안 되셨는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댓글 읽어보면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하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못 받으신 분들을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고요,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속으로 난 어차피 못 받을 거 알고 있었는데 라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위 분들이 다 600만원씩 700만원씩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게 우리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마음을 같이 헤아려 주셔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소상공인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 가시는 분들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시면 돼요.
할 때까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 지원금죠, 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 한번 진짜 댓글 한번 보세요. 예전 거, 예전 영상들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보시면은 확인 지금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의 신청 받았어요, 감사해요, 끝까지 가라고 하셔서 한번 끝까지 해봤는데 그동안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끝까지 가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확인 지급한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이의 신청 가서 아예 가능성이 제로다? 그렇진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600만원 적지 않아요. 물론 가는 사이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긴장도 되고요.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막 300만원 그때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할 때도 그랬는데 뭐. 근데 이번엔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자기 생활 충실하시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확인 지급 계속 들어갈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같이 연구도 해보고.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방역지원금 때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못 받으신 분들 기분이 많이 우울하실 겁니다. 그 마음 어찌 알겠습니까? 해보신 분들만 알지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 인사 남겨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러면 마냥 제가 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못 받으신 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저는 뭐 나이가 우리 시니어분들보다는 뭐 적지만 그래도 감히 그냥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저도 애를 키우지만은 못 받으신 분들 마음은 얼마나 좀 가슴이 안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실 거고요. 예. 방역지원금 이제는 1, 2차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보니까 1, 2차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많더라고요.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왜 못 받았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매출 기준 감소 기준이 다르고요. 일단 근데 과거에 매출 하락분이 받으신 분들이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크로스 체크가 안 됐어요, 진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원래는 X자로 돼갖고 기준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평행선, 상반기만 상반기, 하반기만 하반기. 그러면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케이스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기수급자 정말로 그거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다 받는 거, 뭐 매출의 하락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렸죠, 이번에. 물론 한번 자세히 한번 공문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작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신속 지급 받으셔서 또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신 분들은 확인 지급 들어갈 때 확인 지급 또 계속 지원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 받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희망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여정 패밀리만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는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정 가족님 남아 계세요. 여정 패밀리님들. 네,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셨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정보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사실 정부 지원금은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으로 이번 연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경 안 할 거고요. 더 이상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600만 원씩 막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지원이 가도 이제 소소하게 어떤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 좀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보전금 형태로 이제 정액제로 주는 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이번 연도는 없다고 봐야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특별한 상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손실보상, 이건 손실보전이고, 손실보상금 또는 뭐 다양한 이제 소상공인 정책들이 이제 계속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보를요, 이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릴 거예요. 뭐 경제라든지 특히 정책, 복지, 그 다음에 여러분께 필요한 경제 정보들. 그래서 정책은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지,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복지들.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아셔야죠. 그래서 경제 쪽에서 콘텐츠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알람 설정하시고 구독하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장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장사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만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 도움되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알람을 울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장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도움 되시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직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누르셔서 꼭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제가 어제 예고해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스케줄 때문에 저녁 때 영상을 올릴 거다.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니까 아침 방송 있었죠. JTBC, 그다음 MBC 녹화 방송까지 있어갖고 MBC 또 들어갔다가 바로 강의실 가서 강의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오늘처럼 신속한 정보가 드려야 될 때 커뮤니티, 그건 텍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사진이나 텍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다가 계속 올려드렸었죠. 실시간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빨리 누구보다 빨리 신청하셨고요. 왜냐면 링크 열리자마자 제가 바로 알려드렸거든요. 예. 제가 강의 시간 때 계속 새로 고침, 그 정성 아실래나?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새로 고침, 이렇게 이거 언제 열리나 사이트.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공문이 늦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 사이트 맞는데, 그러면서 계속 새로 고침 했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냥 바로 또 커뮤니티에다가 URL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이제 신청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당연한 그 유튜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열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보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나 이거 먼저 대학 강의예요? 50분 얘기했어요. 와, 이거 50분 본 분도 대단하고요. 하는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와, 하다 보니까 지금 48분이 넘어갔어요. 49분, 48분 50초, 51초. 뭐 대학 강의예요. 지금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 와, 이거 진짜 여러분 끝까지 들으신 분도 대단한 거고요. 진짜 하는 저도 대단하네요. 진짜 제가 봐도. 유튜버를 50분이나 혼자서. 이게 공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용 깁니다, 방대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니까, 우리는 다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제가 내일 또 이 이슈,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내일 YTN 라디오 있잖아요. 제가 화요일마다. 그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손실보정금이 못 받으신 분들 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YTN 라디오 3시 20분 오후 3시 20분에 유튜브로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라디오 그래서 제가 또 나와서 손실보정금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또 할 거니까요.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피곤하네요. 더 피곤한 이유가 아침에 JTBC 방송하면 분장하잖아요. 지금 얼굴이 제가 뽀사시하죠. 분장을 한 상태예요. 얼굴이 지금. 그래서 막 눈에도 화장기가 있어서 계속 눈이 막 찌릅니다. 화장품이. 그래서 하지만 뭐 여러분을 도와드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분 최고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최고네요. 진짜 50분 넘어간 거. 자, 여기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요. 건행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